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울트맨입니다. 자, 오늘 갈 여행지는요, 임마누엘 칸트 박물관을 갈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가보시죠. 오늘 여행에서 하루 동안 사용한 경비 이런 거 얼마 썼는지 이런 돈 체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37루블 여러분 지불했습니다. 오늘 얼마 쓸까요 과연? 여러분 바로 이곳이 임마누엘 칸트 박물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저기서 티켓을 구매해서 가야 된대요. 올라갔더니 티켓을 가져오라고 하네요. 구매하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입장권 티켓 가격은 200루블입니다. 200루블 2,800원 정도 되죠. 나쁘지 않은 금액이네요. 박물관 가격이 한 저는 이 정도에 형성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재 임마누엘 칸트의 초상화라고 합니다. 초상화. 여러분 저는 이 살아오면서 철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제가 살아왔었는데요, 임마누엘 칸트가 있다는 것을 보고 이 철학에서는 거의 최고를 상징하는 분이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칸트의 그 철학 이념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을까? 칸트의 명언은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칸트의 명언을 좀 봐보자. 명언으로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명언밖에 없더라고요. 감명 깊게 읽었던 명언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곳이 임마누엘 칸트의 실제 시신이 있는 묘지인데요, 1724년에 태어나서 180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약 80살 정도 사셨네요. 저 시대에 80살이면 정말 오래 사신 거네요. 여러분 현재 이곳이 바로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의 임마누엘 칸트 박물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남자는 여인 앞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졸렬하며 애교도 부리지 못한다. 두 번째, 한 가지의 뜻을 세우고 그 길로 가라. 잘못도 있으리라, 실패도 있으리라.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라. 반드시 빛이 그대를 맞이할 것이다. 세 번째, 신은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했다. 인간은 그 자신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번째, 인간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 다섯 번째, 노동 뒤의 휴식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순수한 기쁨이다. 여섯 번째, 바쁘게 살면 살수록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자각하게 된다. 일곱 번째, 신이 인간에게 실제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그것이 신이 얘기하는 것인지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다. 여덟 번째, 열렬하게 사랑에 빠진 남자는 사랑하는 상대의 결점을 보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맹인이 되어버린다. 일반적으로 그런 증세는 결혼 후 일주일간 지속된다. 아홉 번째, 만약 당신의 아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벌을 주고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상을 준다면 아이는 보상을 위해서만 좋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좋은 행동이 항상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쁜 행동으로 항상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이는 세상에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될 것이고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이 결국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에만 행동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열 번째, 나는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 11번째, 행복의 원칙은 첫째, 어떤 일을 할 것. 둘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셋째,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이다. 12번째, 하늘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고 가장 어려운 것도 인간관계이다. 13번째, 선행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14번째,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도 잔인해진다. 우리는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다. 15번째,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부자를 정의하는 것은 가진 것과는 상관없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16번째, 무엇보다도 오락의 자리에서 즐겨노는 것을 절제하라. 향락을 절제하면 그대는 그만큼 풍부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16가지의 명언들을 보셨는데 어땠나요? 정말 저는 이 명언들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칸트의 철학적 이념을 제가 이해는 다 못하겠지만 명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느 생각을 하는지 이런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철학에 대해 정말 무지하지만 이곳에 와서 좋은 말귀를 듣고 나도 꼭 실천해야 되겠다 교훈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기 전통시장 안에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와봤는데요. 가격이 저렴하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제가 이 러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 음식의 간접 경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형님께서 차이도 하나 주셨습니다. 차이. 우즈베키스탄 형님인데 차이도 주시네요. 차이는 심신이 안정이 되는데 아주 효과가 있죠. 시장 뷰를 보면서 먹는 이 우즈베키스탄 음식. 여러분, 음식이 나왔는데요. 진짜 먹음직스러워요. 양고기인데 진짜 푸짐해요. 여러분, 여기 메뉴 가격이 이게 350루블이니까요 약 4,900원이고요 가장 저렴한 메뉴가 200루블부터 시작해가지고 350루블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2,800원에서 가장 비싼 게 4,900원입니다. 너무 저렴하죠. 고기가 이렇게 풍부하게 큼지막합니다. 어디 가서 4,900원 못 먹죠. 감자, 양고기, 오이, 토마토, 샐러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굳이 숙소에서 해먹을 필요 없겠다. 4,900원에 밖에서 맛있게 외식을 할 수 있다면 물가가 저렴한 곳에서는 밖에서 사 먹는 게 훨씬 이득이다. 와, 여기다 아까 식초를 좀 더해서 먹으면 감칠맛이 돋습니다. 입에서 녹아. 먹거리와 가격이 저렴한 우즈베키스탄도 제가 다음 여행지로 뽑아놔야 되겠는데요. 리비에 새송이 버섯도 하나 샀습니다. 크림 스프 해 먹으려고. 시장이 확실히 야채는 저렴하더라고요. 여러분, 현재 이게 방금 시장에서 사가지고 온 과일이랑 채소인데요. 양송이가 500g에 80루블 1,100원, 바나나가 2kg에 50루블, 얘야 2kg가 살짝 안 되는데요. 80루블 1,100원 주고 샀습니다. 이게 저렴한 이유는 통일제 달린 게 아니라 낱개로 떨어져서 50%를 할인해서 받은 제품이고요. 납작복숭아가 끝물이라서 1kg에 100루블 1,400원입니다. 총 해서 3,600원입니다. 3,600원이면 한국에서는 버섯 하나 살 돈도 안 되죠. 러시아에서는 이걸 다 사도 3,6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납작복숭아는 한국에서 몇 개 안 들었는데 막 몇만 원씩 하잖아요. 제 생각에 지금껏 여행한 나라 중에 1위로 저렴한 나라가 터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바꾸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물가를 갖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가 1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가볍게 여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사용한 금액은 자, 여기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딱딱딱 얼마 안 썼죠. 오늘 저녁에 러시아에 있는 헬스장에 한번 와봤습니다. 헬스장의 가격은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부터 24시까지 할 수 있는 티켓 4회, 8회, 12회 매일마다 운동할 수 있는 거는 6개월치를 끊어야 되는데요. 18,500루블이라서 너무 비쌉니다. 저는 3,300루블짜리 12회권을 끊었고요. 여기 카드 총 3,400루블 들었습니다. 매일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4일권, 8일권, 12회권을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러시아 헬스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소련 국가에서 코리아 아미 옷을 입고 헬스를 한번 즐겨봤는데요. 헬스장 규모가 한국에서는 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매우 컸었습니다. 운동기구도 너무 다양하고 덩치가 큰 국가다 보니까 헬스장도 아주 덩치가 컸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셨나요? 저희 구독자님도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운동 꼭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Please subscribe Saltman channel.